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청소를 다 하고 났는데 고객이 여자 고객이었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오빠, 이런 집에서 못 살아. 머리 아파. 청소가 덜 됐다고, 냄새가 잘 안 빠졌다고 남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가 창업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정말 실력이 부족했죠. 제가 청소업체를 총 5년 8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입주 청소는 사실상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이때 그리고 때려칠까 고민도 했었어요. 그리고 청소업체를 운영할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만두고 나니까요, 청소업체를 왜 폐업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잘 되는 청소업체도 폐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스스로 정한 한계에 가둔다.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했었는데 청소업체로 그 이상 성장한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8년간의 제주도 생활을 정리하고 육지로 다시 이사를 오면서 다 정리했어요. 근데 이사라는 게 참 묘해요. 단순히 지역만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내가 해왔던 일까지도 한 번쯤은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왜 이사할 때 보면 쓰던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뭐 싹 다 바꾸고 싶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바꾸지 못하더라도 이참에 좀 한번 바꿔볼까 하는 마음은 누구나 들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청소업으로 벌 수 있는 한계가 1,000만 원 정도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 넣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사를 계기로 이제는 뭔가 더 다른 걸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청소업계 안에도 보면 연매출 20억 30억 넘게 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나랑 상관없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단정 짓고, 저랑은 아예 다른 나라 얘기였던 거죠.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사장님들도 보면 액수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뿐 어떤 비슷한 선을 자기 안에서 그어놓고서 계시더라고요. 누구는 500만원, 누구는 700, 그 이상, 나는 거기까지는 무리하고 미리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자꾸만 핑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요. 매일 쳇바퀴 도는 삶,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다니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지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한테 안 맞아서 그렇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업이 카테고리가 정말 다양합니다. 입주, 이사, 준공, 유리창, 외벽, 학교, 계단, 후드, 쓰레기집, 비둘기, 화재, 에어컨, 매트리스 등등 생각보다 다양한 청소가 존재하죠.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돈 된다고 이거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을 해보면 정작 본인과는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벽 청소나 유리창, 비둘기 퇴치 같은 작업 같은 경우는 스카이 차량을 타고선 작업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다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쓰레기집 청소를 처음 맡았다가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음식물, 썩은 곰팡이, 벌레, 심한 악취까지 냄새나 위생에 민감한 분이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청소는 여름 한철 집중되는 작업이라서 수익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루에 몇 집을 옮겨 다니면서 장비를 올리고 정리하고 내리고, 또 주차하기 힘든 동네에 가면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에어컨 하자 이슈로 민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심리적인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청소가 맞는지도 정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혼자서 하거나 혹은 소규모로 작업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입주 청소나 에어컨 매트리스 같은 홈케어 청소, 그런 것처럼 작은 공간을 완성도 높게 끝내는 작업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명이 팀을 이뤄서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직접 청소를 하기보다는 작업을 분배하고 뭐 전체 흐름을 관리하는 걸 잘하시는 분이라면 중공청소나 학교 청소처럼 동선이 넓고 사람을 움직이는 작업이 더 적성에 맞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정해진 일만 정확히 처리하는 게 더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뭐 일정한 매뉴얼이 있는 청소 업무가 좀 좋을 건데, 예를 들면 뭐 매장이나 사무실 같은 그런 곳들을 정기 관리하거나 뭐 계단 청소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동선을 크게 움직이면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게 성격에 맞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좁은 공간에서 묵묵히 세밀하게 닦고 정리하는 작업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청소업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일 스타일에서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맞는 분야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혼자 꼼꼼하게 하는 것도 체질이 아니었고, 팀을 이끌면서 대규모로 움직이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5년 8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리고 청소 업계를 떠나고 다른 사업도 해보고 뭐 마케팅과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된 또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장점과 결합을 해본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뭐 책이나 강의 등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알고 지내던 청소업체 사장님께 청소업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해준 분이 누구냐면 유튜브 위클리 홈케어 그 채널에도 몇 번 나오셨던 분들인데, 사실은 그 업체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JJ 클린이라는 청소업체를 운영하시는 부부 사장님입니다. 청소 실력 하나만큼은 정말 진짜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제 작업도 자주 도와주셨고요. 두 분이 같이 오시면 보통 일당을 제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드렸거든요. 뭐 금액이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청소업계에서 뭐이 정도 일당이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제게 교육과 컨설팅이 잘 어울린다고 뭐 해주시니까 또 확신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본인에게 어떤 게 맞는지 찾아가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입주 청소가 체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팀 관리야 뭐 대규모 현장 운영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둘 다 안 맞아서 뭐 다른 길을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무조건 끈기가 없어서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더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마주하고 거기서부터 방향을 다시 잡아보는 것도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세 번째, 마케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는 온라인 홍보를 못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해서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스스로 정한 한계, 그리고 본인과의 어떤 적합성, 이런 이유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마케팅이라는 어떤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온라인 홍보나 마케팅 능력만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장님들이 폐업할 확률은 훨씬 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이 끊기질 않을 테니까요. 청소 실력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재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경험치의 영역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 5년 동안 한 것과 매일 바쁘게 실전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2년 동안 하는 걸 비교를 해보면요, 실제 역량은 오히려 2년 차가 앞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일 많은 2년 차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 되면 일이 들어오고, 또 일이 들어오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붙는 거고요. 그러고 실력이 붙으면 고객은 남을 거고, 고객이 남으면 단가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적절히 우리가 휴식이라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끊기게 되면 반대로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일이 없으니까 다양한 현장 경험도 줄어들면서 실력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 압박감이 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떡하지? 이것저것 지금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을 꽉 채우죠. 그러니까 결국에 단가를 낮춰서라도 일부터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낮은 단가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손에 남는 건 별로 없고 몸만 죽어나는 뭐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힘든 상황에 빠지는 거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그걸 뒤늦게 깨닫고 나서야, 아, 이게 기술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알리는 능력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죠. 아무리 유튜브 댓글에 내가 몇 년 차고 어디서 뭘 했고 떠들어 봐야 고객들은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업을 접고 난 뒤에 이제 마케팅 공부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그때도 마케팅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었는데 막상 써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전반적인 부분부터 뭐 실전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뭐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블로그 마케팅 하는 방법까지 심도 있게 이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직 전문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이제 청소업체 컨설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업체를 할 때도 뭐 블로그를 하긴 했지만 약간 하기 싫은 어떤 숙제 같은 느낌? 막 미루다가 어쩌다가 뭐 한 번씩 진짜 억지로 이거 해야 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쓰곤 했거든요. 그래도 블로그로 신규 문의가 이어지긴 했어요. 그만큼 블로그의 어떤 효과가 좋았다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잘 쓰고 제대로 쓴다면 어떨까요? 물론 블로그 마케팅이 전부는 아니에요. 뭐 중요한 건 청소업체 사장님들이 마케팅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보시려면 지금 구독해 주시고, 또 청소로 돈 벌기 위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